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종회사입니다. 오늘 259강은요. 사망 전에 상속 사전 증여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어떻게 합산되는지 그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 1월 1일자 재행전을 초지에 실린 건데 내년 1월 새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이 돼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도한 거를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새해 여러분들이 플랜을 짤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개념이 상속인이라는 이제 이 자녀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이에요. 법정 상속인이에요. 법정 상속인 이렇게 하고,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는 법정 상속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이제 증여할 때 세대생략 증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던 법인 아니면 비영리 법인 재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데다 미리 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합산 범위가 상속인의 경우는 10년까지 소급해서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내까지 다 합산을 쫙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비상속인에 대해서 손자 손녀 등등은 사망일로부터 5년만 한다. 5년 내 쪼르륵 더해서 상속재산에다가 이제 누적시킨다 이런 얘기죠.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경우는 자녀 등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부터 최대 자기 이름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최대 30억 원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 비상속인에 대한 것은 상속공제액이 별도로 없어요. 책정된 게.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칠 때, 선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소급한 상속 중에서, 이제 합산액 중에서 배우자 6억 원은 이제 미리 공제했을 것이고, 직기전 미속 공제 5천만 원이 이렇게 됐을 것이에요. 미성년자 2천만 원. 근데 이제 이게 상속될 때는 다 풀어져 가지고 다시 합산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10년이 오버했을 때는, 초과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속인인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직기전 미속은 그 당시 징역 10년 추가했을 때는 이제 5천만 원, 20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가능하고, 기타 친족에 대해서 며느리 사위 등은 1인당 1천만 원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법인 등은 이제 없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증여세를 계산하자. 10년 단위로 짝짝짝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일반 증여세 이렇게 하면 되고, 손자 손녀의 경우는 세대 생략 증여로서 이제 일반 증여세율에 대해서 20%만 더 추가해서 가산해서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 아버지한테 가서 상속 증여되고, 증여된 게 다시 또 손자 증여될 거를 한 큐에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여세가 조금만 더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증여세 계산 방법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개별 단위로 별도 계산을 한다. 왜? 증여는 증여 자체 수증자별로 개별별로 한다는 얘기죠. 자녀가 많을수록 증여세액이 분산되고, 증여세액이 각 공제액이 다 차감되니까 낮은 세율, 다단계 늦은 세율에서 다 재산이 딱 구분되니까 낮은 세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한 단위로 계산이 합산되니까 자녀 숫자와 관계없고 같은 세율 구조다. 다단계 높은 세율, 이렇게 다단계 높은 세율이 상속재산은 그대로 안 잘리니까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빠른 증여수 유리한 이유가 그래서 재산 평가액이 비교적 낮을 때 조기 증여 가능하다. 또 조기 증여로 인해서 자녀의 자금추 입증액을 더욱더 가능한 금액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망 전에 10년 단위 소급 단위로 상속재산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가능하다. 사망 전 40년 초과해서 했으면 10년 이렇게 사망 전에 이렇게 11년 됐으면 한 번 증여, 또 11년 한 번 증여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분할해서 증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찰칵 찍어 놓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